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제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것을 넘어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무책임한 발언이 기름을 부으며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14일 파라과이전은 단순히 관중석이 비는 것을 넘어 축구 팬덤 전체의 국민적 보이콧으로 치달으며 한국 축구사의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명보호의 현재 상황을 긴급히 진단합니다. 리포터 논평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친선전은 단순히 0대5 패배가 아닌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욕의 밤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브라질은 단단한 방패였고 대한민국은 그저 맥없이 허수아비처럼 휘둘렸습니다. 감독의 전술은 실종됐고 선수들은 갈피를 잃은 채 각자 도생하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경기는 90분 내내 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고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에는 이미 경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팬들의 처절한 뒷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 이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홍명보 감독의 발언은 분노한 팬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준비한 전술은 완벽했으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경기 중 실수는 개인의 역량과 경험 문제,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패배의 모든 원인을 은근슬쩍 선수들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감독인 나는 전술적으로 완벽했으니 모든 책임은 선수들에게 있다는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이 발언이 터져나오자 축구 팬덤은 일순간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축구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역대급 비난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서 대체 뭘 봤는가? 교체 타이밍도 엉망, 라인업도 엉망. 이런 무능한 전술 지시가 완벽하다고? 무전술로 무패 신화를 쓰려고 했나? 전술적 역량이 단일도 없는 감독이 어디 감히 선수 탓을 하는가? 대패의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리더십. 저런 사람에게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선수들의 잠재력은커녕 기존 역량마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마이너스의 손. 이게 국대 감독의 현실인가? 감독은 그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선수만 탓할 뿐 팀 전체의 시스템적 문제나 자신의 안이한 전술은 언급조차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분노를 넘어 이제는 환멸감에 가까운 비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팬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고 축구대표팀을 향한 애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여론몰이를 넘어 며칠 앞으로 다가온 10월 14일 파라과이전에 대한 전국민적 외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라과이전 티켓을 구매했던 수많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구매한 티켓 사진을 인증하며 피 같은 내 돈 주고 산 티켓이지만 저 감독과 저 경기력은 차마 볼 수 없다. 내 시간, 내 돈이 너무 아깝다. 라며 불참 선언 인증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장 빈 좌석 하나하나가 곧 축구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꾸짖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라는 댓글들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장에 가서 야유를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 TV 중계 시청률도 바닥으로 떨어뜨려 축구협회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며 보이콧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팬들의 감정 표출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여전히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또한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싸늘하게 돌아선 팬심을 누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라과이전, 텅 빈 관중석과 사상 최저 시청률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현실화될지 한국 축구의 시계는 지금 멈춰선 채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경기장에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과 취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패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 팀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독으로서 경기 운영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는지요? 특히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고 실점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선 저희는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인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했으며
선수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수비 조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림은 분명히 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공간 제어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독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완벽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틈들이 강팀과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나 정신력이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오늘 경기력, 특히 집중력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정신력과 투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강한 정신력을 경기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유지하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마지막 패스나 슈팅 단계에서 침착함을 잃거나 혹은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여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단순히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선수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달린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브라질과의 격차를 느꼈습니다. 감독은 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지만 그 잠재력이 경기에서 발휘되려면 선수의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패였는데 감독으로서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에 대해선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전략적인 판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선수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며 브라질전에 임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선수들이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멘탈리티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패배를 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답답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던 홍명보 감독. 아니, 홍 아저씨,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 골잡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PL 최고의 골잡이를 논할 때 엘링 홀란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그가 역대 최고일까? 라며 축구 전문 기자 알렉스 케이블이 선정한 전설적인 골잡이 15명을 소개한다. 이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는 엘링 홀란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앤디 콜,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프랭크 램파드, 마이클 오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앨런 시어러, 위트 반 니스텔로이, 로빈 반 페르시, 제이미 바디, 손흥민 등 총 1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팬들의 눈길을 가장 끈 인물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10년간 활약하며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미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푸스카스상 수상자이자 2021년도 시즌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PL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커리어 대부분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좌측 윙어로 소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잠시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측면 공격수로 소화하며 득점과 도움을 모두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PL 사무국이 그를 역대 최고의 골잡이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골 결정력과 경기 영향력이 이미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골잡이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EPL 무대에서 쌓아 올린 실적이 정통 엘리트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로 이적한 뒤에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C는 만약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의 LAFC행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며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자신이 왜 세계적인 공격수인지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